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국회 운영위 여러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정윤회 등 십상시의 국정개입 농단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유출자로 의심되는 박모 경정, 세계일보 편집국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선 실세의 존재와 그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이 본질입니다. 물론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문서 유출의 문제보다 여성 행정관의 나이조차 밝힐 수 없다던 청와대가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어떤 직도 갖고 있지 않은 외부 인사에게 보고한 행위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청와대 공식 보고서를 어떻게, 누가, 왜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나 설명 없이 그냥 찌라시 수준이라고 일축해버리면서 오로지 문건 유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부 인사가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 등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청와대 동향과 정부 인사에 개입했다면 이런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부터 조사하고 규명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공식 보고서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찌라시 수준이라면 청와대는 무능을 고백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공식 문서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것처럼 카더라식의 실체 없는 루머 수준이라면 박근혜 정부 공식 문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문건 유출이 아니라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 진상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야 합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재만 총비서관, 정우선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에 적극 응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2015년도 예산안과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 세임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의 말미가 남아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문제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축조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절차상 우왕좌왕한 시간 까먹기와 양보할 수 없는 부수 법률안의 밀어붙이기에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등 몇 개의 상임위원회가 심사 절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의 파행 사태는 내용상 심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어떤 국회의원이 서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비과세 저축은 폐지하면서 1천억 원짜리 중견기업의 오너가 아들, 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세금을 면제해주고 주식 부자들에게 유리한 세율 인하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서민 감세 폐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세임 예산 부족에 쩔쩔매는 정부 또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감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들이 심의를 거부했기에 관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이 세입과 세출 모두 서민을 바라보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 심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9일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배가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경북 포항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포스코 전용 부두인 포항항에 입항해 검역 후 하역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나진 핫산 프로젝트 안에 우리 측 기업이 성공적인 안착했다는 결과인데, 남북 대치 관계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경제권 안에 들게 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2007년 첫 논의 당시 한러 합적 해설을 통한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었겠지만, 러시아 측 지분 인수의 방식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북측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5.24 조치로 꽉 막혀있던 남북 관계가 경제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완화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갑고 또한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과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혔던 것처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24 조치를 해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외적으로 밝힌 남북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내년 예산에 편성된 DMZ 평화공원 설립 또한 가능할 것이고, 불용률이 90%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 성공을 계기로 5.24 조치 해제를 공식 선언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